안녕하세요. 다이코치 은하씨입니다. 오늘은 무릎 팽성 관절염 예방 및 개선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그 방법으로 제가 하는 것은 홈트 중이에요. 심타올로 근막 힘줄 인대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온 페트병으로 스트레칭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관절염은 이 손도 팽성 관절염이 오잖아요. 이런 얇은 부위에는 그냥 바카스병이나 500ml 페트병에 바카스병은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2분에서 하면 장갑을 끼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500ml 페트병이나 넓은 부위 등 쪽 여기 이렇게 하고 하면 여기 또 페트병들을 옆으로 몰아누워서 여기 놓고 하거든요. 여기 살 빠지니까. 여기 할 때는 페트병 3개, 4개 해야 돼요. 그때는 뜨거운 물 7, 찬물 3을 섞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허벅지도 마찬가지. 섞어서. 그리고 물이 식으면, 온도가 식으면 이게 근육 이완도 다 안 될 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산화물질, 노폐물, 그 림프 있는 노폐물들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데워서 전기포트에 3분의 1 정도 덜어내서 가열해서 다시 부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스트레칭 요가도 하고요. 그리고 이 뼈는 어차피 관절은 중력과 하중으로 계속 가까워져서 연골끼리 부딪혀서 연골이 닳고 그 다음에 통증이 생겨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려면 이걸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꾸로해서 거꾸로 하거든요. 해보니까 제가 지금 전신 건강 포스를 했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무릎 팽성 관절염은 무릎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게 척추잖아요. 이 척추 관절 하나하나가 모두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넓이가 가까워지지 않았을 때 다 분산이 되어서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적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가까워지면 체형이 변하면서 이거 어깨 말리고 Y이 좀 가까워지 협착되면 하중이 앞쪽에 실려요. 발 앞쪽에. 그러면서 무릎 앞쪽에 또 하중이 많이 실려서 이 분산시켜줘야 할 뼈들이 가동성이 좁아지면서 분산을 못 시켜서 가장 아래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해본 결과 결국 이 척추 제일 상위 목 경추 C커브 이게 딱 C커브가 되어야 아래 흉추는 이게 C커브를 잃으면요 흉추가 또 뒤로 후만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추가 전만 오고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 오면서 거기 또 신경들이 쫙 있잖아요. 이게 좁아지면 척추 사이가 뼈 사이가 좁아지면 그 신경들도 그대로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경들을 누르는 상황이 계속 생겨요. 좁아지면 키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혈관은 느슨해지고 신경들을 계속 압박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통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을 압박해서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뼈를 감싸고 있는 그 근육들도 변형이 돼야 하는데 뼈만 맞춰버리면 이 근육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발하고 수술한 위아래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초적인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무릎도 마찬가지. 상체 비만되고 이 척추부터 똑바로 해줘야 실리는 무게가 없고 좌우 5대5로 실리는데 대부분 비대칭이 되면서 한쪽을 먼저 수술을 하게 돼요. 무릎이. 5대5로 실린다면 체중이 하중이 한쪽만 먼저 무릎 팽성 관절염 수술, 무릎 연골이 다른 일이 없겠죠. 두 쪽을 똑같이 실린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형 여기 상하, 좌우, 앞뒤 맞춰야 되고요. 앞에 대부분 나이 들면 앞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등골이 사라지고 등이 이렇게 둥근 등판이 돼요. 이게 원래 흉곽은요. 여기 이게 이만큼 딱 차지하면서 이게 360도 딱 둥글게 이렇게 돼 있어야 그 안쪽에 흉곽이 확보되면서 폐와 양쪽 폐 안에 심장이 있어서 얘들이 심장에서 혈액 머리끝 발끝까지 이 크기가 그대로 보존이 될 때 가능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혈액을 여기까지 못 보내고 발끝까지 못 보내게 돼요. 그게 되려면 폐는 이 폐가 다른 장기들은 근육이지만 폐는 근육이 아니라서 이 근육들이 있을 때 이 근육들이 움직임으로 이 폐가 호흡을 하거든요. 이게 연동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근, 이 상체 나이 들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호흡근이 무너지게 되면 척추 당연히 이 흉곽을 싸고 있던 흉곽 늑간 사이가 좁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척추가 좁아지면 여기도 이렇게 되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중이 점점점 내려가서 무릎에 더 많이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고 앞골 그리고 등골 척추 등골을 살아야 척추의 완만한 S라인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뒤 이렇게 귀, 어깨, 엉덩이, 무릎, 복숭아뼈 체중 중심선을 유지를 해야 이게 흉곽과 아래 호흡근 이 복강도 이만큼의 근육이 있어진다는 얘기. 이렇게 말리면 여기 근육 없죠. 여기 가슴이 처지는 게 아니라 체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슴이 처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대부분 출산한 여성들이 이게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이게 좌우 비대칭 그 전부터 원래 좌우 비대칭이라 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자거나 대부분 사용하는 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좌우 비대칭이에요. 어깨 비대칭이 되면서 한쪽 늑간 간격이 심하게 좁아지면 가슴이 좌우 비대칭 되잖아요. 가슴이 좌우 대부분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란 얘기는 체형 좌우 비대칭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비대칭이 틀어져 버리면 골반은 그 반대로 또 틀어지거든요. 어깨가 올라가면 이쪽은 또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고요. 무릎이 또 그 반대로 또 보상 원리로 이용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다리 길이가 똑같지 않게 되면서 짧은 다리가 밑으로 내디딜 때 하중을 더 많이 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절이 그만큼 하중이 많이 실려서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빨리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대5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목부터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대부분 나이 들어서 이 목 길이를 유지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이 길이가 짧아졌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C커브를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중 분산 못 시킨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 틀어지면 척추 모양 다 틀어진다는 얘기고, 그럼 골반도 마찬가지. 골반도 이 모양이 제대로 유지를 못 하겠죠. 그러니 무릎인들 제대로 있겠냐고요. 그리고 근육이 여기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육은 우리 몸은 원피스. 연결돼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혈액이 한 바퀴 다 움직이듯이. 그리고 여기 근육이 없으면 못 내려가요. 그러면 허벅지 근육도 그만큼 형성이 빨리 감소되겠죠. 그러면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무릎도 그만큼 받을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무릎을 지지하려면 허벅지가 있고 골반 근육, 둥근, 대둔근 가장 큰 근육 몸에서 이 골반과 허벅지가 받쳐줘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늦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시커브, 거북목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남녀노소 에어런 할 것 없이 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이게 살아야 돼요. 흉쇄 유돌근. 이게 머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뇌
경동맥 이리 가잖아요. 그럼 뇌 산소와 혈액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짧아지면 이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림프, 척수액을 통해 노폐물이 빠지기 때문에 이게 짧아져 버리면 척수도 그대로 공급이 안 되고 충분하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뇌노화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근육 감소한다는 얘기는 근육 속에 수분이 빠져가기 때문에 뇌 척수액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위축되면 수분이 청소할 물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장기들은 모두 다 내 몸에 딱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하루 종일 사용하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청소하는 물이 없다 그러면 계속 지저분해지고 계속 지저분해 쌓이겠죠. 노폐물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림프액도 수분이고 그 관절 사이에 관절이 가까워지면 공간이 좁잖아요. 그 관절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그 관절 옆을 둘러싼 활액, 그 액으로 있어 영양 공급하고요. 노폐물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관절 간격이 좁아진다? 그럼 이것도 활액이 줄어들잖아요. 관절을 사용하는 만큼 사용할 때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 노폐물을 빼주는데 필요한 만큼 활액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좁아지면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그걸 계속 노폐물이 쌓이는, 그래서 이 무릎이 붓고 관절 부위가 나이 들수록 두꺼워지는 이유가 이 노폐물이 쌓여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걸로 해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목욕탕에서 시원하다라고 하잖아요. 노폐물이 빠지면 진짜로 몸이 시원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시원하다고 느끼듯이 그것도 노폐물이 빠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전에도 스트레칭해서 관절 간격을 넓혀야 되고요. 운동 후에도 근육 모양이 틀어진 그 근육 모양들, 관절 간격이 좁아진 것들 다 회복을 하려면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산화물질 쌓인 건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고. 따뜻한 물을 해야 빨리 돌잖아요. 물이 우리 몸에 이게 림프액이 빨리 혈액순환도 빨리,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그 세포들에게 마지막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그 노폐물 또한 그것도 드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이 94%가 물인데 그 물이 부족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을 몸에 좋은 거 아무리 먹어봤자 모세혈관이 근육이 감소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속 칼로리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노폐물로만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형 하는 거예요. 체형을 다 이게 체중 중심성을 유지하고 흉곽, 복강, 다리 길이, 이것도 전부 대칭이 맞아야 내 몸에, 이 몸속에, 복강 속에 모든 장기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숨을 쉴 때 밑에 장기들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동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좁아져 버리니까 식도 길이부터 달라지잖아요. 목이 짧아지면. 그러면 위역류 현상이 빨리 일어나죠. 그럼 당연히 복강이 여기 좁으니까 대장도 그 모양을 유지를 못해요. 그러면 연동 운동을 못하고 모든 장기들이 충분하게 이 크기를 유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연동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상체, 이 공간을 복강, 흉곽과 복강을 확보를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좁아서. 그렇게 되면 감소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뇌가 사용할 수 있는 20% 일일 혈액량을 사용을 못하게 되죠. 발끝까지 심장이 못 보내죠. 그러면 손발, 각질, 건조, 피부 건조 이런 게 다 그로 인해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당연히 근육에서 또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면 근육 감소가 아니라 실제로 근육에 수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보다는 물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70%가 물이어야 하니까. 65에 70%가.
그 물칠 음식 상으로 상을 드신다고 해도 이 상을 뭐 소장해서 수분을 최대한 다 빼내고 내보낸다고 하지만 결국 그 대변의 75%도 수분이 되어야 건강한 변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75% 기본 그 정도의 물을 확보를 해야 이 몸을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 상위의 목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머리로 가는 길이 통로잖아요. 이게 딱 받쳐줘야 머리와 몸이 서로 신호도 제대로 주고받고요. 뭐가 부족한지를 뇌에서 신호하는 것도 잘 듣고 몸이 그렇게 관절 가동성을 확보를 해야 신경계가 그만큼 원활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신경이 둔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탱성 관절염 예방법을 하면서도 이것도 무릎이 가까워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오금 쪽이 접혀 있어요. 이게 딱 펴져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이걸 안 펴고 이렇게 있어요. 뒤에 제가 오금하고 허벅지하고 지금 저도 오늘 온 페트병으로 스팀 타월을 하고 페트병으로 계속 4개씩 두고 했거든요. 아무리 어떤 운동을 해도 사우나를 가더라도 모든 근육은 자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육이 엄청 섬세하잖아요. 3단계로 조직되어 있고 등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온페트병으로 따뜻하게 했더니 근막 힘줄인데 자극되어서 노폐물이 빠져나오면서 그 노폐물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프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사우나에서도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라고 하는데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실제로는요, 내 위가 꼬르륵 소리를 보낼 때까지 안 드셔야 돼요. 꼬르륵 한다는 얘기는 내 몸에 지금 열량이 없다, 먹어줘 하는 신호거든요. 그 이전에 먹으면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체형을 확보를 하면 그 신호를 적당한 시기에 줄 수 있고 신호를 제대로 보내고 받고가 되기 때문에 얼만큼 먹어야 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도 확실하게 몸이 요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장기들이 내 몸에 필요한 만 크기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세팅되게 하려면 장기들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근육을 잃는다. 근육의 75%가 근육의 수분이 75%, 피부도 수분 75%, 신장은 심지어 80%거든요. 뇌는 84%, 눈은 98%, 활액의 98%가 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내 몸에 영양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양이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해도 피로해도 모두 다 허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찐 허기가 아니라 물 부족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몬즙을 한 3-4방울 떨어뜨린 쉬지 않은 살짝 그런 물을 따뜻하게 해서 드실 것을 드시면 근육의 몸이 따뜻한 병으로 온병으로 계속 마사지를 하거나 사우나에 가도 열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손실되는 수분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몸이 흡수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거고요. 목도요. 특히 여기 C커브를 유지하는 게 전신 체형의 최고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걸요. 차게 하지 마세요. 목을 차게 해버리면 여기 피부가 가장 얇거든요. 여기서 수분을 손실해버리면 위로 가는 게 뺏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내내 이건 아예 그냥 3개, 4개 이 세트로 나오는 건데 달고 살아요. 잘 때도 심지어. 왜냐면 이게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목베개를 경추베개, C커브를 확보하는 경추베개를 베고요.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 쫙 주무시면 이 길이가 확보되겠죠. 이게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 스팀 타월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적신 이 타월을요, 소금물을 조금 적시긴 했어요. 왜 2.9% 소금물이 우리 몸의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이걸 1분, 한 장이니까 1분 30초 정도 2분 정도 가열한 다음에, 수면 중에 여기 노폐물이 빠지순이 아주 척수액으로 통해 나가잖아요, 뇌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되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저는 이를 반을 접어서 뒤에는 원래 따뜻한 타올을 베고 자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여기에 이거 말고 겉보기 비닐 이렇게 딱 덮고 자요. 그러면 원활해져서 얼굴 근육 감소가 덜해요. 이게 이렇게 똑바로 자야지 원활하게 뚫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옆으로 자버리면 이게 아마 체형 비대칭이 한쪽으로 계속 자면 이 가슴이 한쪽 눌리기 때문에 이게 비대칭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저도 아마 임신할 때 이쪽 옆으로 눕는 게 편해서 왼쪽으로 계속 누워 잤는데, 그래서 저도 체형 비대칭이 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더 심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애기들이 모유를 먹을 때 잘 나온 쪽만 계속 먹게 돼요. 그러면 또 이 가슴 비대칭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비대칭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체형 비대칭이. 그래서 제가 항상 스트레칭을 할 때는 유연성이 부족한 쪽을 20% 더 해서, 저 이걸로 타월로 이렇게 하는데 닦아줘요. 뜨거운 타월로 이렇게 감싸뒀다가 병을 할 때도 보면 여기 쇄골, 목시컵을 할 때는 이 쇄골 이걸 살려줘야 되거든요. 이걸 살려줘야 여기가 살아야 여기 노폐물이 심장의 정맥으로 들어가잖아요. 뇌에서 충분하게 척수액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걸 할 때는 360도 다 해야 돼요. 타올을 하면 여기 이렇게 짐볼에 등 대고 누워서요, 최대한 길게 늘리는 거예요. 늘리고 옆쪽 짐볼에 옆으로 누워서 반짐볼을 쓰셔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가 있으면 이게 근막 힘줄 인대가 짧아진 게 이완이 되면 온병을, 바카스병을 전자레인지 1분 30초나 2분에서 두피를 마사지를 한 다음에, 거꾸로 해서요, 두피를 마사지 한 다음에 좀 식으면 이제 다른 부위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있거든. 장갑을 착용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되고요. 더 느리려면 이렇게 됐으니까 느리려면 짐볼에 누워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스팀타올을 하고 하든지. 크니까 이 스팀타올 갖고 안 돼요. 이 넓은 부위는. 대형 페트병에 제가 페트병을 갖고 올린 그 복부지방 빼는 법에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건강 포스트를 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여기는 일일 하루 마칠 때 그 뿔이 올라가서 그냥,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개선해 주지 않으면 계속 저도 이거 한 번씩 이 흉쇄 유돌근 이거 회복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조금씩 운동을 자주, 스트레칭, 귀에 닿는 거, 제가 차라리 이거 철봉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전 철봉은 진짜 이게 어깨가 이렇게 내려앉으면 이게 사라져요. 나이 들수록 중력 때문에 앞으로 말려서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신에 그건 없어도 겉꼬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쫙 펴주는 짐볼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손도 이게 이렇게 되어야, 옛날에 가위바위보 할 때 이게 되면 이 팔이 관절 가동성을 확보했다는 뜻이거든. 이 근육도 다 짧아지고 두꺼워져요. 짧아지면 두꺼워지니까 처음에는 그걸 마사지를 다 해줘요. 손가락이 움직이려면 이 근육이 유연해져야지 되거든요. 이게 굳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발가락도 종아리 근육이 펌핑력이 좋으려면 발가락 10개가 다 이렇게 가위바위보가 다 제 발 포스트 보시면 쪽지근막염 포스트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돼야 돼. 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는 온페트병으로 스팀타월 하시고 온페트병으로 마사지를 하시면 진짜 아파요. 왜냐하면 근막 힘줄 인대가 늘어나면 그게 근육이 일단 수축 이완이 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를 찾아주면 등골 찾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저도 지금 왼쪽에 소리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등에서 이게 이렇게 이게 손도 여기 이렇게 90도가 돼야 되고요. 여기도 90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합장했을 때도 이만큼은 내려가 줘야 돼. 이게 90도를 꺾여야 되고 그리고 이 상체가 딱 펴진 걸 확인하려면 뒤에서도요 합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등 뒤에서도 합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X도 돼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게 안 돼요. 이쪽은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 어깨가 지금 이게 된다면 아마 저는 체형 회복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좌우 같아야 돼요. 지금 안 되잖아 한쪽이. 그러니까 저도 좌우 대칭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언제쯤 이게 X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만 하시면 이게 된다 그러면 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 타월을 놓고 저는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아예 이게 굽지 않게 비닐 체인 1분 30초는 가열해서 어깨 하나, 이쪽 어깨 2개 놓고 자고요. 뒤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옷을 입었다 치고 이렇게 해요. 그럼 뒤에 과하게 안 늘어나고 등이 과하게 또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앞은 짧아지고 등은 과하게 늘어나니까 그러면 여기가 잘 때 또 뒤통수 베개를 빼버리면 또 어차피 거북목이 되니까 뒤통수 베개는 빼고 경추 베개만 빼시고요. 전정을 뭐 이렇게 근데 또 한 번씩은 이쪽 목 여기가 힘줄인데 많잖아요. 목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는 또 이렇게 이완을 시킬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턱이 병직이 잘 되어서 여기가 자꾸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저는 너무 민감해서 조금만 산소와 혈액이 부족해도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타올을 빼고요. 이 턱까지 해서 하면 여기 엄청 힘줄 인대가 많거든요. 여기까지 딱 해가 자면 왜 잠을 잘 때는 이렇게 똑바로 자면 여기까지 이게 높은 부위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혈액이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타올을 제가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아침에 부종이 쏙 빠지더라고요. 부종이 덜한 게 있더라고요. 이 상체부터 하시면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온 전신치 종합병원에 지금 빈혈도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게 다 안 되면 발끝까지 손끝까지 못 가요. 저는 항상 수족냉증, 지금도 수족냉증이 있긴 해요. 수족냉증을 피할 수 없거든요. 못 가니까 혈액을 못 보내니까. 그래서 이거 먼저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얘가 좁아지면 심장이 계속 펌핑을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넓어지면 천천히 뛰는 거 아니에요. 빨리 뛰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잖아요. 그게 노화와 젊은 사람들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호흡근을 그래도 폐는 호흡근만 이게 체형이 확보가 되면 이 폐 속에 있는 노폐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가려 엄청 나와요. 진짜 폐포 속에 있는 거 계속 뱉어내시고 느린 호흡으로 4초 들숨, 2초 멈춤, 8초 날숨.
여기를 키우시면 이게 안 말리기 때문에 여기 살도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온병은 온병이고 사우나는 사우나에 따로 해야 돼요. 이 모든 근육을 자극은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페트병으로 해보니까 페트병은 그 넓은 허벅지는 그 대형 페트병이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 횡성 관절염 예방법은 스팀타올 후에 온병 마사지, 그리고 스트레칭 요가, 그리고 거꾸리,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우나. 저도 사우나를 못 가서 그런지 사우나를 가면 훨씬 빨리 개선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목을 다 개선하고 나니까 얼굴이 지금 딱 두피도 다 차지고 보니까 이런 데가 빵빵해져서요. 확실하게 저성노화, 역노화의 답은 얼굴에 있다가 아니라 목에 있다. 어쩌면 목이 아니라 여기 흉곽, 폐가 심장과 폐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치매 예방법은 목에 있다. 그리고 두피 마사지. 하여튼 하나만 문제 있는 게 없어요. 노화 시작되면 전체적으로 다 노화가 되니까 일단은 내 몸에 필요한 수분, 인바디에서 수분 30ml, 그리고 근육이 없어지면 체형이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속노화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제일 영양소 물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기 추천합니다.